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크게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잘 아는 기업들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네이버랑 카카오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거는 성과급이에요. 네이버랑 카카오 등의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네이버가 올해부터 3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성과급을 네이버 주식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10%를 들고 있죠. 이거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 보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스탁 그랜트라고 해요. 스탁 그랜트는 스탁 옵션이랑 차이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리고 받자마자 팔 수 있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말자마자 팔고 퇴사도 되네? 근데 스탁 옵션 같은 거는 뭐야? 주식을 주는 건 아니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그 권리도 지금 주는 것도 아니고 2년 뒤, 3년 뒤 그런 말이 많았대. 스탁 옵션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한 보상이냐?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보상으로 느끼지 않는다. 실은 맞지 마. 그게 또 얼마나 좋은 건데. 지금까지 말한 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나눠주는 되고, 게고. 두 번째는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인수 합병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5월에 네이버가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 지분을 100% 인수했는데 총 인수대금이 한 6,8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인수대가 중 5천억은 캐시로 나머지 1,800억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인수대금의 26%를 본인들의 주식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사실 현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수합병이랑 비슷한 건데 다른 회사랑 지분 교환할 때 쓰기도 해요. 얼마 전에 그 이베이 인수전이 있었잖아요. 신세계가 이제 단독으로 인수를 했는데 쿠팡이 미국 상장을 했잖아요. 다급해진 거지. 나머지 유통회사들이. 신세계랑 네이버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지분 교환. 이거는 했어요. 피를 섞어. 했어. 아 이거는 한 거고. 지분 교환은 했어. 이베이 인수는 신세계 따로 간 거고. 신세계 따로 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이버는 신세계가 보유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 1,000억, 이마트 지분 1,500가량을 받았고 반대로 이제 이마트와 신세계는 네이버 주식을 각각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서로 교환을 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게 교환사채 기초자산으로 쓰여요. 교환사채라는 것도 예전에 한번 다뤘었어요. 대한항공이랑 한진칼 할 때.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을 주면서 5천억은 한진칼 주식을 받았고 3천억은 교환사채를 받았어요. 교환사채가 뭐냐면은 사채면은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 돼. 근데 교환사채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환사채의 기초자산이 대한항공 주식이었어요. 이 케이스는 한진칼의 주식으로 갚는 건 아니니까 한진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교환사채의 기초자산으로 쓴 건 아니에요. 쓴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계속 자기 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였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카카오가 해외에서 3억 달러 규모 정도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기초자산으로 쓰인 게 카카오 주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카카오 주식을 직접 팔고 이걸 현금으로 조절은 안 돼? 왜 이렇게 굳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심플한 게 싸게 팔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사주는 통상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하기 위해서 장외 거래를 하거든요.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블록딜로 하려면 시세보다 좀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블록딜로 시세가 이 당시보다 뭐 13% 정도 싸게 팔았다고 해요. 풍제약은 싸게라도 팔아야지. 이제 카카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 이걸 지금 블록딜로 왜 싸게 팔아야 되냐. 오히려 이거 이번 교환사채 보면은 디스카운트는커녕 35% 프리미엄을 받고 발행했어요. 더 오르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말 주가가 35만 원이거든요. 근데 3년 뒤 교환 가격이 47만 원이에요. 투자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야 3년 뒤에 우리는 최소한 47만 원까지는 갈 거야 라는 거에 양 당사자 다 이제 합의가 된 거죠. 말씀드린 교환 가격은 4월에 액면 분할했어. 5분의 1로. 액면 분할 전이야. 지금 5분의 1 기준으로 보면은 액면 분할 이후로 2023년에 94,000원 정도면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카카오 주가 뭐 지금 시총 3인가 그렇죠. 이거 5대1이었으면 지금 15만 원이면 5배면 75만 원이에요. 75만 원인가. 작년에 교환사채 투자한 사람은 15만원짜리를 94,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3년까지 기다리면 도대체 얼마에 더 남는 장사? 카카오도 싸게 안 팔아줬고 교환사채 투자한 사람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사주 소각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4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다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성과급으로 주면은 직원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직원이 사실 시장에 딱 팔아도 전혀 상관없고 인수합병으로 쓰면은 와패드 주주들이 시장에 딱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시 자기 주식이 회사 밖으로 나가서 유통 주식수에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소각은 달라요. 이거를 아예 불태운다는 거예요. 발행 주식 총수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왜 소각하는지 알려주시죠.
주십시오. 이거를 왜 소각하냐면은 계속 나오는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숫자를 줄여서 희소성 가치를 더 높게 그렇지.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정확한. 이게 아까 말한 네 가지의 활용법. 이런 것들 다 회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아까 말한 시장에서의 신호 효과가 자사주 매입보다는 자사주 소각에 더 반응해요. 작년에 네이버도 주식 소각을 했거든요. 주식 소각했어요. 네, 네이버 자사주 981억 어치 소각, 주주 가치 재고 목적.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이거 자기 주식 관련해서 뭐 상법이 크게 한번 개정됐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 주십시오. 거의 합격하고 개정돼가지고 사실 정확히는 근데 알았고. 이거 기억나? 나 다 까먹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이거. 아 그래? 어떻게 개정됐냐면은 2011년도에 원칙적 허용으로 개정을 해줬어요. 상장회사는 상법도 있고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자본시장법을 우선해서 적용받아요.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취득을 허용해주고 있었어. 상법이랑 자본시장법이랑 충돌이 있었겠네요. 충돌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일치시켜 준 거예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비상장 회사들도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상장회사만큼 자유롭게 해줬던 거였죠. 그럼 왜 상법에서는 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는 건가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논란들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회사가 내가 스스로 주주가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야.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건데 내가 나의 주인이다? 뭐 난 나야 이런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꼬인다니까. 두 번째는 자본 충실의 원칙에 조금 위배된다는 거예요. 상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자본을 충실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해. 자본 충실의 원칙이에요. 함부로 회사의 자산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회사의 현금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밖으로 나가면서 채권자나 주주들의 가치를 좀 훼손시킬 수 있다,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금지됐다가 왜 또 허용으로 바뀐 겁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그냥 논리 싸움인데 그냥 어느 손을 들어주냐? 그거거든? 근데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게 경제적 실질은 배당이랑 똑같아요. 주주한테 회사의 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배당이랑 자기 주식 취득이랑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자기 주식 취득도 배당과 같이 한도를 걸어놓으면 자본 충실의 원칙을 해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장회사랑 비상장 회사의 불균형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는 된다. 상법 개정 전에는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적용받아서 원래부터 막 사고팔고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이참에 그냥 비상장 너네들도 자유롭게 사고 팔아라. 그러면 이제 신풍양 네이버가 이거 엄청 오래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뭐 처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게 처분 기한이 없어요. 개정 전 법조문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상당한 기간 10년은 상당한 기간이야? 상당한 기간? 어. 이거 뭐 이걸로 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렇지. 아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적절한 시기에 팔아라. 실제로 보면은 법조문이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는 언제야 그러면? 이사회가 결의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 자기 주식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 자기 주식 박사네. 느꼈던 거 하나 있어요. 되게 좋게 말하면 금융을 정말 잘 활용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이게 설비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주식 가치 상승에만 쓰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플러스 저도 자기 주식이 이렇게 많이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 회사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 시세 차익 가지고도 이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식 관련해서 뭐 세무 같은 이슈도 많잖아요. 그거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근데 형 같으면 회사가 어. 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팔래. 팔 거야? 내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 마일스톤. 미쳤냐? 판다 그러지 않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